안녕하십니까.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박사과정 장혜지입니다. 오늘 세미나에서 소개할 논문은 아이디에이션을 위한 소셜미디어 마이닝에 대한 논문입니다. 이 논문은 2021년도에 테크노베이션 저널에 게재된 논문입니다. 오늘 목차는 인트로덕션과 이 관련된 백그라운드와 선행 연구조사, 그리고 메터리얼과 메소드, 그거에 대한 결과와 결론의 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연구는 아이디에이션에 대한 리서치 팀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하였는데요. 이 아이디에이션은 제가 이전 발표에서도 다루었던 주제였죠. 그래서 이 아이디에이션은 혁신 프로세스의 가장 초기 스텝으로 매우 그 중요성이 크다. 그리고 이 이슈나 어떤 이슈에 대한 식별 혹은 뭐 니드를 니즈를 만드는 것에서부터 이 아이디에이션을 시작할 수 있다 해서 어떤 시작점이 되기 때문에 그 역할로서 중요도가 매우 높다. 그래서 이 아이디에이션은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게 되냐 하면 어떤 이 조직 내부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이 모든 내외부를 모두 활용해서 아이디에이션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어 내부 조직이다라고 하면은 우선 가장 이제 많이 흔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고, 얘는 어떤 절차나 혹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할 수 있고, 또 최근에는 서로 다른, 예를 들어 뭐 컨슈머 소비자라던가 혹은 투자자 혹은 또 다른 기관들과 함께 이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제 외부의 리소스나 혹은 오픈 이노베이션 혹은 코크리에이션 혹은 크라우드 소싱과 같은 여러 가지 이제 어프로치를 활용을 해서 이 아이디에이션 프로세스를 거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위딘보다는 아웃사이드 관점, 외부의 관점에서 이 아이디에이션을 하는 프로세스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고, 그래서 이런 아웃사이드를 또 하는 이유는 이 혁신의 결국엔 캐파를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내부의 어떤 자산이나 혹은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하는 것보다 그거에서 이제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지만 더 확장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엑스터널 리소스로서 이 연구에서는 좀 더 이제 관심을 갖고 본 것이 이 소셜 미디어입니다. 그래서 이 소셜 미디어는 익스터널 리소스 중에서도 올 오픈, 모든 게 이제 완전히 개방된 접근 방법으로 가장 이제 대표적인 프로세스이고, 특히나 이제 최근에는 이런 고객들로부터 오는 어떤 의견이나 혹은 반응들, 이런 것들이 계속 정보들이 축적되고 있기 때문에 그 관심도, 이 데이터적인 측면에서 관심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주 혁신적이면서도 코스트 관점에서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들은 이 컨슈머와 이런 또 프로덕트에 관련한 것을 보았을 때 이 데이터를 마이닝하기에 아주 좋은 소스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아이디에이션, 그 중에서도 아웃사이드의 익스터널 리소스 관점의 아이디에이션을 초점을 맞추고 있고, 그 중에서도 이제 최근에 가장 각광받고 또 경제성도 높고 그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는 소셜 미디어를 활용을 해서 이제 아이디에이션을 하는 것에 이제 연구가 중요하다라는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고, 이와 더불어서 특히 기업들은 뭔가 경제적으로 살아남는 것, 그리고 이
서스테이너블하게 계속 지속 가능하게 또 살아남는 거. 이 두 개의 일종의 시소와 같은 이런 게임을 하고 있다. 이런 환경 속에 있다. 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두 가지 개념은 어떤 기업의 입장에서 매우 둘 다 중요한 어, 부분인데 얘네들은 어떤 하나가 높아지면 오히려 이게 한쪽이 더 안 좋게 되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매우 크리티컬한 이슈로 얘네 두 개의 이런 일종의 게임과 같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해소하는 것이 아주 크리티컬한 이슈이다. 그렇다면 이 서스테이너빌리티의 관점에서 모델을 보면 이 서스테이너빌리티는 이코노믹, 인바이러먼털, 그리고 소셜 이 세 가지의 주된 필러, 어떤 기둥들이 있고 이 세 가지를 모두 잘 양립해야지만이 이 서스테이너블한 어떤 뭐 R&D 혹은 뭐 더 나아가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예를 들어 나는 돈을 많이 뭔가 프로핏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이라서 그 프로핏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뭔가를 하게 된다면 결국엔 그것이 과연 진짜 서스테이너블한 기업 운영 방식이냐라고 하면 그것이 아니게 된다라는 그래서 이러한 크리티컬한 게임적인 이슈를 기업은 이런 상황에 있고 그 중에서도 이 서스테이너빌리티에 관련해서는 이 세 가지 측면에서의 기둥을 모두 관점에서 모두 고려를 해야 되고 얘네들은 특히나 더 일찍 개입할수록 베스트다라고 합니다. 더 일찍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아이디에이션을 보고 있잖아요. 아이디에이션은 뭐예요? 이니셜 스테이지이잖아요. 그래서 이 아이디에이션 단계에서 이 서스테이너빌리티를 집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으로 이 연구의 시작점을 두게 된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저자들은 이 아이디에이션이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뭔가 달성이 된다면 특히 이 소셜 미디어가 이 서스테이너빌리티에 초점을 맞춰진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 아이디에이션이 달성이 된다면 그럼 얘네들은 이 서스테이너빌리티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필러들을 모두 잘 어테인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가정으로 이 소셜 미디어로서 아이디에이션을 수행을 하고 그로써 이제 이 이코노믹 바이오빌리티와 서스테이너블 바이오빌리티 이 균형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각각 관점에서 이 소셜 미디어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는지 예를 들어 아이디에이션 프로세스에서 이 소셜 커뮤니티의 인볼먼트는 소셜에 대한 필러를 해석을 할 수 있고 이코노믹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소셜 미디어에서 이 키 스테이크홀더스로부터 어떤 디맨드가 뽑혀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게 이코노믹한 관점에서 또 반영이 됐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소셜 미디어는 계속 확장하는 데이터베이스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얘는 인바이러먼털리 서스테이너블한 아이디어들이 뽑혀져 나올 수 있다. 그래서 결국엔 이 소셜 미디어가 이 서스테이너빌리티 모델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 세 가지 개념을 모두 반영할 수 있는 도구로서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연구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봤고 다만 이 서스테이너블한 아이디에이션 프로세스와 관련한 기존 연구들이 수행은 되고 있었으나 사실 그 절대적인 양이 매우 부족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신제품 개발에 맞춰진 신제품 개발에서 이 서스테이너블한 이 렌즈로서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서 분석이 된 거는 오퍼레이션, 매뉴팩처링 혹은 프로세스의 관점에서 이제 몇몇의 스터디스가 있었으나 우리는 아이디에이션이 중요한 부분이다. 라고 이 필요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연구가 되어 있지 않다. 그리고 아이디에이션 프로세스에서는 사실은 이런 특허나 퍼블리케이션
또 이제 소셜 미디어와 같은 익스터널 리소스를 활용한 연구들이 있긴 했었으나 얘네들은 이 아이디어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이 아이디어 자체를 식별하는 이런 중요한 부분들은 거의 하지 못하고 있었고, 특히 이제 이 엔드 투엔드의 프레임워크가 아니어서 이런 이 아이디어의 클러스터를 뭔가 밝혀내는 거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지 못한다. 그래서 이 논문 자체는 또 상세하게 이 기존 연구들에 대한 연구 구성들에 대한 리뷰 내용들이 풍부하게 또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런 연구들이 있었으나 얘네들은 대부분 뭐 오피니언 마이닝으로 긍부정을 분석을 한다든지 혹은 이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는 의견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류를 하는 모델 이런 것들이 있었으나 사실 그것 이외에 이 아이디어 자체가 뭔지 그 내용적으로 아이디어 자체를 해석을 하는 그런 연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한계점으로 지적이 되었고, 따라서 이 보온 연구의 목적은 이런 앞서 저희가 살펴보았던 이 연구의 중요성, 하지만 이제 기존 연구들에서 다루지 못하였던 이런 한계점들을 극복을 하여서 이 트렌드를 이제 탐색할 수 있는 트위터,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마이닝해서 이 아이디어를 리트리빙하는. 그래서 걔네들이 결국에는 신제 NPD나 혹은 더 나아가서 기술이나 혹은 서스테이너빌리티 오리엔티드 된 이런 고려사항들, 이런 여러 가지 목적들을 위한 이 아이디어를 리트리빙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먼저 이 아이디어라는 내용이 아이디어와 관련된 이제 이 트위터를 식별을 하는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이제 만들고 이 모델에서부터 도출된 결과들을 이제 거기에서 이제 실제로 아이디어를 뽑아내는 것까지.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뽑아내서 이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의 결과를 데몬스트레이트 하는 것까지를 담고 있습니다. 그래서 2장에서는 이 MPD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연구가 진행되기 때문에 MPD 프로세스와 아이디에이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New Product Development, 그러니까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는 이 아이디어를 일종의 상업화된 아웃풋으로, 그러니까 프로덕트로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프로세스입니다. 그래서 여러 이제 선행 연구에서 이 MPD 프로세스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모델들을 제안을 하였고, 이 기존 연구들을 좀 일반화해서 해석해 보면 이 아이디어 제너레이션, 마켓 리서치, 그리고 프로덕트 디자인,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디테일스와로 이런 구성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성공적인 제품 개발은 이 가치 있는 아이디어를 아주 신중하게 이제 선택을 해야지만이 이 실패 위험을 줄어들게끔 한다라는 이제 결과. 즉, 이 아이디에이션의 이 단계가 매우 중요하다. 근데 이 아이디어가 대부분의 모든 모델에서 다 첫 번째 이니셜 스테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. 그래서 이 MPD 프로세스와 아이디에이션의 관계를 보면 MPD 프로세스에는 여러 가지 이제 구성들이 있는 이 모델 자체에 여러 가지 구성이 있는데 그 중에 아이디에이션은 가장 첫 번째 스테이지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, 그러면은 이 MPD 프로세스나 혹은 더 나아가서 어떤 이노베이션을 위한 이 어떤 아이디어가 이제 채택이 될까라고 보면 얘네들은 당연히 이제 노벌티에 대한 소스이거나 혹은 어떤 이제 완전 딱 시작하는 포인트라는 것이죠. 그래서 이런 이제 이 연구에서는 특히 이제 이
아이디어를 어떤 개념으로 정의를 하냐 하면 얘는 이제 potential solution or opinion for innovation 이다 라고 이제 이 아이디어의 개념을 간주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새로운 어떤 기회로서 이끌어 나가게 되는 것이고 엄청 클리어하지 않는 애들은 제외를 하고 클리어한 애들만 가지고 보다 이 결과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제약 조건을 걸었습니다. 그래서 이 아이디에이션이 중요한데 이 소셜 미디어가 최근에 이 아이디에이션의 소스로서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내용을 여기에 더 보충해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이 서스테이너빌리티 이슈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아이디어 소스가 매우 아주 중요한 스테이지이고 특히 이제 최근에는 어떤 인터넷의 발달 그리고 뭔가 더 인터랙티브한 이런 문화들로 인해서 매우 이 컨슈머 즉 소비자 중심의 문화로 바뀌고 있다. 그래서 우리가 보는 뭐 이런 크라우드 소싱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크라우드 펀딩 그러니까 이거는 크라우드 펀딩이 조금 더 우리에게 좀 익숙한 개념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떤 제품 같은 뭔가를 이제 같이 투자를 한다라고 보면 크라우드 소싱은 여러 가지 아이디어, 여러 가지 소스를 크라우드로 여러 가지 소스를 다 받아서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라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받아서 해결해 보겠다. 라는 개념이 이제 크라우드 소싱입니다. 그래서 이런 크라우드 소싱의 파퓰러리티도 높아지고 필요성도 높아지고 심지어 이게 어떤 실제 결과로서도 보여짐에 따라서 이 소셜 미디어를 분석을 해보면 이 크라우드 소싱과 같은 혹은 이런 비슷한 맥락의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아이디어를 이제 소싱할 수 있는 아주 새롭지만 아주 이노베이티브한 방법이자 데이터이겠다라는 이제 백그라운드를 작성을 하였습니다. 두 번째 백그라운드는 그럼 이 소셜 미디어 마이닝이 이제 MPD에서 매우 이제 중요하고 그런데 이게 좀 더 이제 이 부분을 더 상세하게 살펴본 챕터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는 이 MPD와 아이디에이션을 보았고 거기서 이제 소셜 미디어가 아주 중요한 소스로 자리 잡았다. 그럼 이제 기존 연구에서는 얘네들을 어떤 이제 목적과 구성으로 연구를 해왔냐라는 것을 쭉 리뷰를 하였습니다.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좀 살펴보면 예를 들어 뭐 이 어떤 텍스트 이 의견이 아이디어를 갖고 있냐 없냐 이런 로지스틱이나 혹은 다른 분류 관점으로 이 아이디어를 네, 아이디어를 클래시피케이션하는 이런 모델에 대한 이런 연구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나아가서 어떤 센티멘트 분석을 한 이 아이디어는 어떤 감성값이 있는지 혹은 좀 더 나아가서 토픽 LDA와 같은 토픽 모델링으로 이 컨슈머 피드백을 좀 분석을 해서 여기서 제품 기회를 발굴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아이디어들을 한번 클러스터링해서 이제 기회로서 정의를 한 거겠죠. 그래서 토픽 모델링을 한 연구들이 있었고 좀 더 최근에는 이 혁신 아이디어와 관련된 제품 혁신과 관련된 이런 것들로부터 어떤 문장을 이제 디텍팅해서 딥러닝 모델로가 분류를 하는 이런 연구들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관련된 연구들이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만 이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이 클래시피케이션 그러니까 이게 아이디어가 있냐 없냐에 대한 분류를 할 때 fully supervised 모든 데이터가 다 이제 정답 데이터가 주어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예측을 하는 모델. 그러려면 이 모든 데이터의 라벨링을 다 수기로 해야 되는 아주 큰 에포트가 들어간다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에포트를 해소하고자 이 세미 슈퍼바이즈드를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을 하고
찾아 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셜미디어 마이닝 for NPD까지 살펴봤고, 마지막 세 번째로 또 이 연구에서 핵심적으로 또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개념이 서스테이너빌리티입니다. 그래서 NPD, 아이디에이션, 그리고 서스테이너빌리티. 그래서 기존 연구에서는 여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시도가 있었지만, 앞서 봤지만 좀 일종의 테크닉적인 리미테이션이 있다면, 좀 더 컨셉추얼하게 봤을 때는 기존 연구에서는 이 부분까지는, 이 서스테이너빌리티까지는 고려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또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제 또 백그라운드를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. 그래서 서스테이너블한 퍼블릭 펄러시를 보면 얘네들은 이코노믹한 것부터 서스테이너빌리티 골까지 아주 얘네들이 이제 펌들을 뭔가 움직이게 하는 어떤 중요한 원동력이 되는데, 사실 이 서스테이너빌리티 컨셉과 NPD를 함께 이제 통합을 하는 것이 아주 이제 중요한 작업이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 신제품 개발을 뭔가를 할 때 얘에 대한 뭔가 이유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이제 진짜 지속 가능한지, 이코노믹하게도 지속 가능하고 환경적으로도 이제 우리 그 세 가지 아까 필러 봤었죠. 그래서 이 모두가 다 롱런 할 수 있는 비즈니스, 롱런 할 수 있는 이 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통합적인 관점에서도 보아야 된다. 그래서 이게 어떤 기업이나 사회에 아주 큰 이제 이익보단 베네핏이죠. 를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이 서스테이너블 퍼블릭 펄러시가.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NPD 프로세스에서도 서스테이너블한 이노베이션을 추구를 해야 한다. 그래서 얘네들은 이코노믹하게도, 인바이러먼털하게도, 소셜하게도 이 세 가지 서스테이너블한 관점에서 혁신을 추구를 해야 되고, 특히 얘는 아이디에이션 과정에서 매우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린 아이디에이션, 특히나 이 NPD 프로세스의 일련의 과정 중에서도 아이디에이션, 이 시작 단계에서 이 서스테이너블한 이노베이션이 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. 그래서 이런 걸 할 때에는 어떤 시장의 평가나 혹은 고객의 의견을 고려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. 하지만 이제 이런 기존 연구들은 사실 이 NPD에서 이 서스테이너빌리티 자체를 고려를 하는 것이 매우 이제 부족했고, 또 얘네들이 이제 통합을 하는 것도 이제 많이 부족했다라는 것을 또 이 연구의 차별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백그라운드를 이제 점점 그 범위를 확장해 나가고, 이 연구의 컨트리뷰션 포인트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 백그라운드 챕터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잘 이제 오르가나이제이션을 하였네요. 그래서 마지막 이제 활용 점점으로 이 2장의 2.4점에 그래서 이 목적에 대해서 한번 다시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할 것이고, 특히나 우리는 서스테이너빌리티를 고려를 했다.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만들고, 걔네들에 대해서 이 서스테이너빌리티 커뮤니티에 대한 이제 얘네들을 이제 이그제민하고, 결국엔 얘네들에 대한 일러스트레이트까지 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이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 연구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셋과 그 다음에 제안한 메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데이터셋을 처음부터 먼저 설명을 해주었는데요. 여기서는 소셜미디어 데이터 중에서도 트위터에 있는 트위치 데이터셋을 모아서 데이터셋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. 그래서 약 한 3천여 개의 트위치를 구성을 하였고, 이 아이디어 그리고 엔드죠. 서스테이너빌리티 그리고 이런 단어가 들어가거나 혹은 해시태그가 있는 그런 트위트를 API를 통해서 쭉 다 모아왔고,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매뉴얼리 라벨을 하였습니다. 하지만 이게 매우 힘들고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이 모든 데이터셋이 아니라 그 중에서 극히 일부 1199개에 대해서
이제 파지티브한 클래스, 그러니까 이건 긍정인 게 아니라 아이디어다, 얘는 아이디어다, 그리고 안 아이디어다라는 것을 약 1200개 딱씩 이렇게 했고, 나머지 그럼 1199개씩은 아니네요. 이거 두 개를 합쳐서 1199개를 라벨링을 다 했고, 그 다음에 21,000 나머지 애들은 언라벨드인 상태이다 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1199개 중에서도 네거티브한 게 927개, 그 다음에 파지티브한 얘는 아이디어다 라고 한 게 272건으로 네거티브한 클래스가 3.4배나 더 높은 임밸런스된 데이터셋을 구성을 하였습니다. 그래서 이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은 크게 세 가지 스테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이미 이제 데이터셋 이 컬렉션은 끝난 거고, 여기서 이제 전처리랑 이 텍스트 리프레젠테이션 과정을 거치고, 그다음에 라벨링해서 이미 이것도 다 되어 있는데 살짝 이제 섞여 있네요. 라벨, 언라벨 한 다음에 얘를 오버 샘플링하고, 그 다음에 해서 얘네 이 샘플링 된 걸로 세미 슈퍼바이즈드 그리고 슈퍼바이즈드 해가지고 합쳐서 이제 모델 평가를 하고 일러스트레이션 하고 시각화를 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해석하는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이미 여기까지 이 1부는 좀 앞장 3.1장에서 설명을 드렸네요. 그리고 이후에는 여기 이제 리프레젠테이션 하는 전처리와 리프레젠테이션 하는 부분, 그리고 라벨링 하는 부분, 오버 샘플 아니다. 죄송해요. 전처리랑 이 리프레젠테이션 하는 부분, 그리고 이 클래시피케이션 모델 하는 부분이랑, 그다음 오버 샘플링 하는 부분, 그다음에 이밸류에이션 파트, 그다음에 비주얼레이션이랑 해석하는 이 파트로 총 5개의 하위 파트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스테이지 1에서 이 앞단에 이 뒷단에 텍스트 전처리랑 그리고 리프레젠테이션 하는 부분에서 전처리하는 부분은 우리가 텍스트 마이닝 할 때 쓰는 부분, 그리고 그 중에서 트위터 데이터에서 많이 하는 부분들을 적용을 하였습니다. 그래서 해시태그나 뭐 멘션, 링크, 하이퍼링크, 뭐 이메일 어드레스 이런 걸 제거하고, 펑츄에이션 제거하고, 그다음에 여기에서 제거하는 부분, 그다음에 여기는 전처리한 토커나이징, 스타버드 제거하고, 그다음 스태밍하는 것까지 걸쳐서 여기 전처리 부분을 여기서 끝나게 되고, 여기서는 이제 얘네들을 텍스트 데이터들을 이제 리프레젠테이션 하는 두 가지를 하였습니다. 그래서 TF-IDF로 백스 오브 리프레젠테이션을 하였고, 다만 얘는 이제 컨텍스트를 보는 것이 아니라, 그렇죠? 컨텍스트를 보는 것이 아니라, 그러니까 이런 오더 인포메이션은 되지 않고 반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버트를 추가를 해서 두 가지 리프레젠테이션을 익스페리먼트 세팅으로 넣었습니다.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활용을 하였다고 합니다. 그래서 리프레젠테이션까지 하는 것이 스테이지 1입니다. 스테이지 2에서는 이제 실제로 이 러닝을 하는 스테이지 2에는 러닝하는 파트인데, 이 하위에서는 이 러닝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여기서는 또 오버 샘플링하는 이 부분, 이 두 가지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먼저 이 연구에서는 특히 슈퍼바이즈드와 세미 슈퍼바이즈드 이 두 가지를 모두 활용을 하였습니다. 그래서 왜냐하면 얘네는 모든 걸 다 라벨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 이제 라벨링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아이디어인 것만, 그러니까 파지티브 클래스인 것만 가지고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고,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뒷단에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서 또 설명을 먼저 했네요. 그 다음에 이 TSVM이라는 세미 슈퍼바이즈드 테크닉을 활용을 해서 이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 SVM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죠. 이 하이퍼플레인을 옵테인하는
그리고 이 가장 가까운 클래스의 포인트 거리, 여기서는 마진이라고 우리가 하죠. 그래서 얘네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. 그리고 그 중에서 얘는 이제 선형이기 때문에 이걸 비선형으로 적용해서 커널 트릭을 활용하는 방법까지 해서 이 SVM에 대한 설명들을 쭉쭉쭉쭉 이 논문에서는 작성을 하고 있고, 걔를 이제 가지고 이 SVM을 가지고 세미 슈퍼바이즈를 한 게 이제 트랜스덕티브 SVM 모델이다. 그래서 얘는 이 하이퍼플레인 이 평면이라고 해야 되나요? 이 하이퍼플레인을 로우 덴시티 레전에 움직여가지고 더 일반화할 수 있는 모델로, 그러니까 정답 데이터에만 정답이 되는 게 아니라 라벨이 되어 있지 않은 애들한테도 적용을 해서 하는 모델인 거고, 이제 이 연구에서는 이 TSVM 이후에 또 이 멀티 스위치라는 좀 더 개선된 모델을 활용을 하였는데, 왜냐하면 이 멀티 스위치는 이 스파르스 데이터셋에 더 적합한 모델로 개발이 된 건데, 특히 이제 이 연구에서 TF-IDF를 쓴 또 파트가 있었죠. 얘네들은 항상 스파시티가 크다라는 한계점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 세미 슈퍼바이즈를 쓸 때 이 멀티 스위치 트랜스덕티브 SVM 모델을 사용을 하였다고 합니다. 그래서 얘랑 이제 더불어서 이 뒤에 익스페리먼트 세팅에서 보실 텐데 로지스틱이랑 같이 이제 적용을 하였습니다. 그래서 이걸 할 때 얘네가 오버샘플링 테크닉을 썼습니다. 그 중에서도 스모트라는 테크닉을 썼는데, 왜냐하면 이 데이터셋 자체가 매우 불균형한 데이터셋입니다. 앞서 설명드렸듯이 네거티브 클래스가 3.4배가 더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러면은 그냥 이게 많은 걸로 다 예측을 하면 어느 정도 정확도가 확보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그냥 많은 클래스로 예측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결국엔 모델 퍼포먼스가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.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오버샘플링으로 이 더 적은 수의 걔네들을 인공적으로 더 만들어내는 것이고, 이 만들어내는 오리지널 포인트와 그리고 이제 랜덤하게 셀렉티드 된 이 사이 간의 벡터로 이제 뉴 포인트들을 만들어내는 로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알고리즘에 대한 거 설명을 보시면 이 마이너리티 클래스 샘플을 여기 X로 넣고, 그 다음에 이 오리지널 이 샘플에 대한 넘버 n, 라지 n과 그 다음 어트리뷰츠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숫자가 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그걸 적용을 하고, 여기서 니어리스트 네이버 k까지 해서 쭉 랜덤하게 얘를 쭉 돌려서 걔네 이 사이의 거리를 놓고, 이 거리를 람다 어떤 일종의 강도라고 해야 되나요? 람다의 파라미터 람다와 그리고 앞서 구한 이 d로 둬서 랜덤하게 데이터를 생성을 해내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파지티브한 클래스가 훨씬 적었잖아요. 그래서 이 적은 클래스에 대해서 랜덤하게 데이터셋을 오버샘플링해서 이 데이터 간의 불균형 문제를 해서 일종의 이 보관법이죠. 인터폴레이션 하는 방법으로 해결을 하고자 하였습니다. 그래서 비슷하지만 완전히 이제 똑같은 건 아니고, 그래서 이런 데이터셋을 더 이제 추가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였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클래시피케이션까지 마치면 얘네 이 모델 자체에 대한 이밸류에이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다만 이 연구에서는 클로즈 밸리데이션은 하지 않았다. 왜냐하면 이게 이미 생성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 미스리딩이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안 하고, 어큐러시와 F1 스코어, 어큐러시와 그다음 프리시전 리콜 F1 스코어에 대한 지표로 이 제한된 모델이 학습한 결과를 평가를 하였습니다. 그래서 평가까지 한 이후에 이
결국엔 이 아이디어인지 아닌지를 그러니까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것 자체가 최종 목적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해석, 그래서 얘네들이 실제로 아이디어로 나오고 걔가 이제 서스테이너블한 걸로 활용이 되는 것까지가 목표이기 때문에 나온 결과물들을 우선적으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합니다. 비주얼라이제이션 크게 두 가지 셋으로 모든 트윗에 대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것과 그 다음에 only 이제 아이디어다라고 포지티브한 라벨을 갖는 애들만 가지고 또 데이터셋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줍니다. 그래서 얘네들 일종의 클러스터를 구분을 해주고 얘네들은 이제 그 각각의 트윗에 있는 단어들을 기반으로 이제 해석을 해주게 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얘네들의 릴라이빌리티와 밸리디티는 이 5가지 관점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 얘네가 소셜미디어에 대한 라지 데이터셋이고 얘네들 우린 라벨링 프로세스를 했고 그 중에서도 세미 슈퍼바이즈를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서 다룬 파이널 비주얼들을 보여줘서 얘네가 최종적으로 인터프리테이션까지 할 거다. 그래서 앞에 나온 일련의 프로세스를 쭉 다 보겠다라는 게 요지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소챕터로 구성된 제한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 방법들을 적용을 해서 크게 우선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부분에 대한 결과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걔네들의 이제 해석하는 부분 이 2가지 파트로 4.1장, 4.2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먼저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결과입니다.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이 실험 설계 내용은 얘네들은 이제 이 연구에서는 우선 이 슈퍼바이즈드랑 세미 슈퍼바이즈드가 잘 이제 수행이 되었는지 걔네들을 특히 이제 이 트레이닝 이 샘플 수의 관점에서 이 샘플이 적을 때랑 점점 많아질 때로 쭉쭉쭉쭉 보면서 그 이밸류에이션 퍼포먼스를 보았습니다.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높은 퍼포먼스를 보인 조건이 뭔지를 이제 도출해내는 것이고 여기서는 트레이닝과 테스트 셋으로 나누어서 나누었고 걔를 이제 나눈 다음에 이 오버샘플링하는 테크닉을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옵티멀한 하이퍼 파라미터가 뭔지를 이제 식별을 해서 그 트레인 모델 중에 가장 이제 최적의 옵티멀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테스트 셋에 적용을 해서 예측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. 그래서 그 결과를 보았을 때 먼저 이 로지스틱, 그 다음에 SVM, 그 다음에 이 세미 슈퍼바이즈드 기법인 TSVM 이 3가지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활용을 하였고 이 리프레젠테이션은 TF-IDF랑 BOT 이 2가지를 사용을 하였습니다. 그래서 어큐러시, 프리시즌, 리콜, F1 이렇게 각각에 대한 결과이고 보시면 대부분 이 초록색 중에서도 실선인 버트로 리프레젠테이션 된 TSVM의 퍼포먼스가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리콜은 좀 떨어지지만 그래서 얘네들을 보았을 때 F1 스코어도 가장 높았고 그 다음에 어큐러시도 가장 이 앞단은 좀 샘플이 작을 때는 아니지만 높을 때는 대부분 이게 높았다. 그리고 이 연구에서는 특히 아이디에이션에 더 초점을 맞췄잖아요. 그래서 이 트루 네, 펄스 파지티브를 보는 이 프리시전이 더 낮아야 되는 그러니까 프리시즌이 더 중요한 평가 지표입니다. 이 태스크에서는. 왜냐하면 얘는 혁신 아이디어를 포함하는 트윗에만 더 포커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트루를 잘 맞춰야 된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 프리시전 관점에서 보았을 때도 아주 이 초록색 실선인 버트로 리프레젠테이션 된 TSVM 이게 가장 퍼포먼스가 높았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걔에 대한 이제 수치적인 결과도 다음과 같고 여기서도 여기가 이제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로지스틱의 리콜 값은 좀 더 높았지만
그리고 F1은 여기가 아주 미세하게 더 높았지만 중요하게 보고 있는 프리시전 값 그리고 전체적인 값을 보았을 때는 이 TSVM이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다라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결과를 바탕으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하고 걔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하는 파트가 있는데요. 두 개의 셋을 했다. 그래서 이 중에서는 가장 성능이 좋은 버트로 리프레젠테이션하고 TSVM으로 클래시피케이션 한 애들을 가지고 이 챕터를 작성을 하였습니다.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데이터셋은 모든 트윗을 가지고 이 클러스터링을 일종의 클러스터들을 이제 도출해낸 것이고, 그다음에 두 번째는 only 아이디어, 그러니까 only positive 클래스에 대해서만 보았는데 사실 이 부분이 더 이 연구에선 포커싱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이 부분이 결과로 봤을 때도 더 클리어하고 잘 오가나이징 된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각각의 클러스터가 어떤 그룹인지에 대한 카테고리도 이 각각 클러스터의 대표 키워드들을 바탕으로 정의를 하였고, 얘네들은 이게 뭔지에 대한 해석도 할 수 있고 이 간에 관계도 볼 수 있다. 얘네 이제 거리도 있고 이게 이 클러스터는 이 단어 코어커런스로 여기서는 정확하게 설명은 안 되어 있지만 이 코어커런스를 기반으로 그 센트럴리티를 보았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인터릴레이션십은 이 디스턴스나 혹은 디그리 오브 커넥션 파워로 또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각각 이제 네 개의 클러스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이제 일종의 어플리케이션 관점에서 중요한 파트입니다.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이 클러스터를 도출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 클러스터마다 어떤 이제 서스테이너빌리티 아이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쭉 작성을 하였고 각각에 대해서도 아주 세세하게 이 논문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연구는 이 소셜 미디어가 품질이 낮고 그리고 뭔가 이 디렉션을 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미스 컨셉을 잘 풀어주는데 아주 도움을 주는, 실제로 이 어떻게 이제 분석을 하고 활용이 될 수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였고, 또 이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서 어떻게 이제 아이디어를 리트리브를 할 수 있는지를 또 실제로 보여준 아주 결과들을 도출해내었고, 얘네들은 메서돌로지 그리고 프랙티컬한 관점에서 모두 컨트리뷰션이 있다.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이니까 프랙티컬한 컨트리뷰션이겠죠.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 사용자들에게 이 관련된 사람들에게 적용이 될 수 있고, 특히 이제 아주 아까 이제 앞장에서 보여주었던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과 그에 대한 일러스트레이션을 제공을 하여서 충분히 이제 활용성이 높다. 라는 측면에서 이 프랙티컬한 컨트리뷰션이 있고, 또 이제 메서덜로지컬하게 보았을 때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모델 아이디어인지 아닌지에 대한 모델을 개발하였고, 특히나 여기서는 이 소셜 미디어 마이닝으로 그리고 본 거의 첫 번째 시도가 아닐까 싶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하였습니다. 또 임플리케이션 부분에서 또 이노베이션의 어떤 디맨드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얘가 이제 잘 짚어주었고, 또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말해주고, 더 나아가서 에듀케이션 섹터에서도 충분히 이게 임플리케이션이 있다라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. 다만 이제 약간의 한계점은 여기서는 좀 서스테이빌리티 제너럴한 모든 서스테이빌리티를 모두 고려하는데 어떤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도 만약 필요하다면 이런 특정화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고, 그다음에 좀 마이너한 부분에서도 이런 클래시피케이션 메소드를 다른 걸로 바꿀 수 있고, 그다음에 여기서는 아이디어를 컨슈머가 작성한 트윗 기반만 활용했지만 기존에 많이 쓰이는 전문가 기반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. 그래서 포커스 그룹이라던가 이런 것들이랑 잘 어떻게 융합해서 할 수 있는 것들도 향후에 할 필요가 있고,
또 이 앞서 말한 것과 약간 연결되는 건데, 특정한 섹터나 특정한 제품에 대한 서스테이너빌리티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향후에 연구가 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